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법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 검찰의 고발 사주, 정치 공작 의심 사건. 이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최강욱 대표 측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오늘 첫 공판이니까요. 이 사건을 혹시 법정에서 언급하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온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점이 관심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법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최강욱 대표는 피고인 자격으로 진술 기회를 얻어서 공교롭게도 항소심을 앞두고 이 검찰의 정치 개입 사건이 드러나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기일을 지정해달라. 그러니까 재판을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해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체를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걸 봐가면서 재판을 진행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라든지 기소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은 일부 언론의 보도 그리고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했지요. 근데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서서 재판부 자체가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장의 워딩을 제가 메모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인 측이 항소 이후 PT하면서 그 과정에서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이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내용이 최근 굉장히 큰 논쟁이 되고 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른바라는 단어를 한 3차례 반복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표현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른바 고발사주, 청부 고발과 관련한 사건으로 부각돼 있다. 그 부분은 오늘 변호인 측의 PT상으로도 상세히 개진되지는 않았고 개론적으로만 진술을 했다. 근데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재판부가 의견을 나눴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선거법 사건입니다. 선거법 사건은 법의 강행 규정으로 어느 기간 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래서 토탈 1년 안에 확정 판결이 나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심 선고가 지난 6월에 있었거든요. 벌금 80만 원 선고가 됐는데, 그러면 항소심 재판을 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특히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뭐 국회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을 도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당장 지난해 8월에 고발이 됐고 1심 판결이 올 6월에 나왔으니까 이 기소된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6개월을 넘겨서 1심 판결이 나왔죠. 항소심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진상이 규명된 것을 조금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 3개월이라는 기관이 경과될 수밖에 없겠다라면서 다음 2차 공판을 바로 이어서 잡지 않고 2달 뒤로 잡았습니다. 11월 10일 2차 공판을 하기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검찰이든 법무부든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중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공소권 남용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지난해 총선 직전에 4.15 총선 직전이었죠. 4월 3일과 4월 8일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4월 3일에 굉장히 여러 개 뭐 MBC 기자,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고발 사주도 있었고, 닷새 뒤인 4월 8일, 4월 8일은 총선 일주일 전입니다. 투표일 일주일 전이에요. 이날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고, 그것이 당시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전달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초안으로 삼아서 8월에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고발을 토대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최강욱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던 바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어제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4월 8일에 전달됐던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초의 고발장과 넉 달 뒤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거의 판박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확인된 것이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람, 그리고 고발 대리인 역할을 했던 변호사가 당으로부터 초안을 받아서 본인이 다듬었다라고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조상규 변호사의 이 블로그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고발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으로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는데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4월 8일에 손준성 정책관으로부터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던 그 고발장과 8월에 국민의힘이 실제로 접수했던 고발장 사이에 당으로부터 이 조상규 변호사가 초안을 받아서 그것을 다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상규 변호사가 받았다는 초안이 바로 손준성 정책관으로부터 전달됐던 그 고발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 사안을 진상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봐가면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최강욱 대표는 한 1시간가량 공판을 했는데 공판 끝나고 나와서 언론인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짧게 인터뷰를 가졌는데 우선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6년이든가요, 대전에서 YTN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누가 깡패고 누가 검사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진실은 이제 드러나게 돼 있다. 최강욱 대표가 업무방해 사건으로 또는 이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늘 주장해왔던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고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표적 수사다. 그리고 표적 기소다라는 주장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서서히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진상이 규명될 테니 언론인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점에 포커스 맞춰서 취재하고 보도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양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검찰에서는 1심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인턴 활동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 허위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 그래서 업무방해, 대학원에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고발이 돼 있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소가 된 이후에 선거 전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또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실제로 인턴을 했다. 그리고 인턴한 것을 확인하고 내가 날인을 해줬다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재판이 있었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고 항소해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최강욱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6월에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오늘 이 항소심이 첫 공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시에 어떤 인턴 활동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1심 과정에서는 뭔가 직접적인 물증으로 제출하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 이르러서 당시에 작성했던 다이어리라든지 여러 가지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지금 찾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들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면서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채택할지 말지는 또 나중 문제지만 최강욱 대표 측에서
본인 사건의 증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공소권 남용 주장, 그리고 이 직접적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업무방해 혐의가 있어요.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라는 혐의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은 최강욱 대표가 선거 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인턴 했다, 고등학교 때부터도 했다, 그리고 확인서를 써달라고 해서 내가 내용을 확인하고 직인을 날인해서 보내줬다, 이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쟁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줄곧 의견 표명이다, 주장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것은 의견 표명이 아니고 사실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방해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뭐 기간이 어떻고 뭐 몇 시간 인턴을 했고 이런 내용으로 판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 내용 중에는 이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뭐 영문 번역을 하거나 변호사 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불상의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죄 판단을 하면서도 뭔가 하기는 했어. 근데 그것이 채용에 준하는, 채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인턴 활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야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근데 그 뭔가의 활동을 했다라는 전제 또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해석이 달라서 최강욱 대표 측에서는 나는 뭔가 실제로 활동을 했어 라고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허위성을 인식하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의 이 재판을 줄곧 방청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사건 탑3 안에 이 사건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의견 표명을 한 것이고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이냐,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최강욱 대표 본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아니라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인턴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줬노라고 지금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항소심 재판부의 의문은 대단히 타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직접적으로 이 고발사주 사건과 연관이 돼 있고, 그에 앞서서 업무방해 사건이라든지 또는 조금 더 확장하면 조국 정경심 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표적 수사를 당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관계돼 있는 사람들의 사건 모두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 선거법,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또 고발장을 전달했던 그런 여러 사건들을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고발을 사주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사건도 공소권을 남용했다, 수사권을 남용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강욱 대표 측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매우 관심이 가는 사건이고요. 뭐 어쨌든 그 전제는 이 고발사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1차적으로 관심 대상이겠죠.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공판 끝나고 나서 일반인 방청객이 2분 더 있었습니다. 2분 더 있었는데 오늘 이 재판부의 뭐랄까요, 판단 또는 공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매우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최강욱 대표 측에서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쨌든 이 고발사주 사건, 청탁 고발, 그리고 검찰의 정치 개입, 선거 공작,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차차 진상은 드러날 겁니다. 관계자들의 진술도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조상규 변호사의 인터뷰뿐만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 저도 법원에 올라오면서 들었는데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맹탕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상규 변호사, 고발장을 썼다고 하는 조상규 변호사에게 초안을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전달을 했었다는 사실이 오늘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진상이 규명이 될 겁니다. 자,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이 사건 재판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